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저희를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게 이끌어주실 네. 베니스 영화제 그냥 황금이신 분, 우리 성금 씨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마렐라가 되고 싶은데, 야, 남자가 없고, 남자가 없어서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재테크라도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돈도 없는 준마렐라의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슬프죠? 슬픈가요? 네, 오늘 너무 슬픈데요. 피에타 보셨나요? 아, 피에타 못 봤는데 줄거리만 봤어요. 줄거리. 그게 어머니와 아들의 얘기인데, 그렇죠. 저는 어머니와 아들이 될 수가 없네요. 어머니 남자가 딸? 없어서. 그렇죠. 빨리 목표를 크게 삼고 빨리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를 위한 맞춤 재테크를 코치해 주실 김상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잭판남 김상원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재밌게 또 1시간 동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 동안 끌어주시면 됩니다. 한 시간은 이제 다음 분들이 해주실 거고. 네, 자, 자꾸 힘내시네요. 오늘 얼굴이 굉장히 좋으세요, 팀장님? 네. 어제 약주를 안 하셨나봐요?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살짝 있긴 있어요. 무슨 운동 하고 계세요? 일단 배 좀 빼려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식욕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운동 늘 하시면 좋으신 그럼요. 거죠. 네. 자, 팀장님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여성을 위한 또 우리가 맞춤 재테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이 주마렐라의 도전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예비맘들을 위한 그런 재테크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비맘, 서진 씨. 네, 일단 저부터 일단 서진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씨가 생각이 예비맘이고, 드네요. 우리 성금 씨. 네, 성금 씨. 예비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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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제 동생 얘기랑 조금 이렇게 해서 네. 들어도 예비- 좀 좋을 것 예비맘인가요? 같아요. 잘 듣고 제 동생이 동생에게. 얼마 전까지 예비맘이었다가 이제 맘이 됐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네. 돼가지고 그렇군요. 네, 이 친구가 또 재테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은 이 예비맘에서부터 간맘까지 네. 들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유쾌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예비맘부터 해서 지금 뭐 아이를 막 낳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그 얘기 들어보면 돈이 나간 데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렇죠. 재테크라는 걸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일단 뭐 돈 나가는 것부터 좀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일단 그 재테크의 기본은 우리가 그 지출하는 것을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쓸 돈을 쓰지 않는 것, 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네. 지출의 항목을 조금씩 줄여서 경감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재테크의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사실은 그 돈을 써야 하는 시기인데 돈을 어떻게 안 쓸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써야 하는 항목에다 지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에베레스트에 가장 현명하게 오르는 방법은 바로 어제 올라갔던 등반가의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맨 처음 올라갔던 등반가의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랍니다. 가장 현명하게 오르는 방법은 그 등반가들의 짐을 계속 들어주는 셀파의 얘기를 듣는 거랍니다. 네. 매일 앞집 드나들듯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실제 우리 예비맘들은 어디서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 애를 최소한 5 이상 낳으신 분 얘기를 들어야겠네요.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 계신 언니 내지는 이웃들 내지는 지금은 이제 SNS의 시대니까 그렇죠.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보다 살짝 먼저 아이를 낳아 계신 지금 간맘을 통과하신 그런 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줄일 수 있는가 써야 할 항목엔 반드시 집행을 하지만 조금씩 그 볼륨을 줄여 나갈 수 있는가를 그 어른들한테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그 첫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옵니다. 네. 저희 평상시에 준비를 많이 했다고 자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막 불쑥불쑥 그렇죠. 이게 나타내 주기 갑자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그렇죠.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자부했던 게 좀 무색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방법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예비맘 아니면 그 예비 데디 정도도 아빠도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뭐냐면 그 아기라는 존재죠. 아기라는 존재는 세상에 없던 존재가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 출산해 보신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네. 정말 의식주에 관계된 걸 다 사야 돼요. 다 새로 장만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를 위한 비누에서부터 맞아요. 심지어 아이 응가하는 받는 데까지 예. 그 정말 의식적 관계들 새로 다 장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는 없던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존재를 위한 지출이 반드시 항목이 커진다는 것도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네. 주변의 도움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죠. 왜? 준다고 할 때 아유 됐어요. 그런 거 준비됐어.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냅다 인사하고 딱 받는 거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기라는 존재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의료비예요. 그렇죠.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고 그리고 표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의료비 지출이 예상보다 항상 예상을 능가하죠. 그래서 아기를 위한 그 돈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보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기를 위한 보험들, 특히나 복중에 있을 때, 태아에 있을 때부터 보험 가입을 해두시는 것은 적은 돈으로 큰 지출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조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예비맘들부터 해서 엄마들 아주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더 알고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 분명히 이 많은 지출 가운데서도 줄일 수 있는 게 많을 그렇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성금 씨 지금 이제 동생분이 아이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 돈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하죠? 제 동생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옆에서 보니까 초기에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초기? 네, 그러니까 초기에 아이를 이제 낳고 막 출산 준비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무리 선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본인이 사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병원비, 그리고 뭐 산후조리비, 그리고 또 아기를 낳은 후에 뭐 전몸살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또 이것도 뭐 전몸살을 또 치료한 데를 또 가야 된대요. 뭐 그런 비용, 또 아기 예방접종 비용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아기 사랑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40만 원 가량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다르대요. 네. 그래서 40만 원 정도 가량을 해주셔서 병원비 그거 딱 초음파비며 몸에 싹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얘 동생 같은 경우에 모유 수유를 하는데 네. 이 모유 수유를 하는 대신에 분유값이 안 들잖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그 분유값을 저축을 하더라고요. 좋아요. 네, 나간다고 치고. 왜냐하면 제가 왜 물어봤냐면 네네.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분유값하고 기저귀 값이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일주일 단위로 뭐 한 통을 먹을 때도 있고 진짜 또 분유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겁이 나서 아이를 못 낳겠어요, 저는. 아직 이 초보 얘기 네. 들어보니까 좀 가짜 않습니다. 아직 이 경험자로서 좀 가짜는 얘기를 좀 하고 선배님. 있는데 네, 좀 뭐 분유가, 알려주세요. 기저귀값은 네. 물론 들어가는데 네. 정말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건 어떤 쌀값, 고기값입니다. 쌀값 고기값이요?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 네. 버리는 게 5분의 4입니다. 그렇죠. 애기 거 뭐 냄새 맡고 안 쉬었으니까 먹어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거의 다 버려집니다. 이 돈이 정말로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돈들이에요. 그거를 찌르네요. 우리 아이가 뭐 응가를 몇 번 하고 기저귀를 하루에 몇 개 쓰고 분유를 몇 개 쓰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측 못합니다. 어. 그렇죠. 일단 이런 한번 것들. 만들어서 안 먹으면 바로 버려야 그렇죠. 버려야 되니까. 엄마가 먹어야죠. 그 엄마가 먹는다고 하죠. 그 엄마 살찐다고 오는 스트레스. 그거 예측 못합니다. 그렇죠. 저 또 제가 먹습니다. 저 살찌지 않습니까? 저의 스스로 오는 스트레스. 이거 예측 못합니다. 그러네요. 예측 못할 일 예측 투성이네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더더욱 비상대책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측 못할 것 투성이죠. 네. 왜냐하면 정말 없던 존재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와 관계돼서 일어나는 것들마저도 사실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식 사실 거의 반 이상 버리죠. 그렇죠. 예, 입이 정말 짧거나 뭐 되게 잘 먹거나 이런 게 문제가 네. 아니고 그 아이가 익숙한 이유식을 찾을 때까지 드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예, 어떤 배합이 가장 잘 맞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존재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상치 못한 건 어떻게 준비하느냐? 따로 돈을 준비할 만큼 우리가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른 재테크 전문가들한테는 야단 맞을 일이고 네.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것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왜냐하면 정해지니까 그러잖아요. 오르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의 성적과 우리 남편의 월급밖에 없다고. 네. 슬프네요. 그런데 거기서 따로 비상금을 마련해 두기가 어렵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기 가치관은 정확히 서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파레가 뭐 이런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고비상금. 제가 요거에 대한 팁도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요.
아기를 낳으신 다음에 네. 육아에 전념을 하고 계실 때 마이너스 통장 못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줍니다. 직업이 명확하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주부라는 직업으로는 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지 맞아요. 않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비맘들. 그렇죠. 네. 서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신 거를 한도를 더 늘리셔갖고 한도를요? 예, 그래갖고 한도를 최대 지금 한 3천짜리 한도.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면 그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농담이었고 어쨌든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지 아이를 낳고 내가 육아를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해 하고 그때 만드시는 건 한 발 네. 늦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역시 예비맘도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경제관념이 이게 또 처녀 때랑 총각 때에서 결혼하고 나서 또 바뀌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기까지 또 바뀌고 그렇죠. 계속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뭐냐면 그 엄마 아빠의 마인드를 빨리 바꾸는 것이 아이한테도 유리하겠지만 잘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네네. 거의 그 중형차 값에 준하는 유모차 보신 적들 있죠.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 근데 깜짝 그게 놀랐어요. 해외 토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백화점 가보시면 매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이가 없죠. 근데 유모차를 평생 타면 사주겠어요? 네, 평생 타면. 평생 타는 거 아니고 딱 그 시기에만 탄다고요. 네. 근데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사준다? 아니면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것을 지출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실제로 뭐냐면 이렇게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아주 빨리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옷 같은 것은 그렇게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이의 성장에 관계되는 것, 발육에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 그리고 뭐 좋은 책은 아끼지 말아야겠죠. 아이의 성장인데, 근데 책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명한 나의 선배들 또 그런 과 교류를 하다 보면 네. 어떤 것이 있냐면 중고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물론 지금 아이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곧돌에 읽어야 되는 책은 금방 또 지나가거든요. 그럼요. 근데 꼭 새 책을 사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책을 잘 관리해서 다시 팔기 때문에 중고 서점에 가봐도 거의 새 책이에요. 맞습니다. 새 책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정확히 알는 건 계산할 때죠. 반값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엄마들 생각이 뭔지 알아요? 유모차, 좋은 유모차 막 3천만 원짜리 유모차 사고 새 책 사고 왜냐면 엄마들의 생각이 둘째를 낳을 거니까. 셋째를 낳을 거니까. 아. 이거 대대로 계속 물려줄 거니까. 이 생각이 이제 있어요. 이게 좀 모르시는 말씀이시죠? 유행이나 트렌드가 그렇지 있잖아요. 않아요. 그렇죠. 유행이나 트렌드가 있는데 유모차를 고급 유모차를 쓰는 이유는 엄마들의 변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 쓰십니까? 라면 엄마들의 변. 우리 아이가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히면 죽어도 앉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할 말이 아, 그걸 없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버팅인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팀장님 같은 자동차를 한번 사시면 몇 년 타십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걸 적용해서요. 네. 일단은 설 때까지 타죠. 설 때까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고, 보통 자동차 사시면 5년에서 7년. 그렇죠. 5년에서 그렇죠. 7년이죠. 보통 이게 우리나라 평균 자동차, 사는 주기라고 하는데, 유모차 한번 사지 않습니까? 7살 때까지 탄다고 합니다. 유모차를요? 타는 사람들이요. 타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거짓말이네요. 하시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빼주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면 딱딱딱 보여줍니다. 증거를.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살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우리 아이도 7년 정도 타니까. 그게 엄마의 마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엄마들을 딱 잡는 마지막 네. 마음이 뭔지 아세요? 어떤? 중고로 내놓아서 팔면 반값 이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산다. 이게 사실 엄마들의 마음이거든요.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희는 뭐 유모차 없이 그냥 걸어 다닙니다. 예, 유모차 같은 건 처음부터 필요 아무튼 리어커 역시 이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네. 참 생생하네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네. 저희 지금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 지금 시청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검색창 아무데나요. 그냥 예를 들면 올바른 자녀 교육 뭐 이 정도의 키워드를 치시면 네. 굉장히 건전한 모임들이 되게 많이 굉장히 있어요. 많죠. 네, 그러면 거기에 회원가입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뉴스레터 등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어떤 특정 사이트나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한 권 있어요. 어떤 삐뽀삐뽀 119라는 오. 소아과 원장님이 쓰신 네네네. 책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네. 이유식, 그다음에 수유에 관계된 그리고 아이의 가장 가까운 질병들에 관계된 얘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응급치료법도 나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응급실에 갈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 네. 신생아를 가지고 있으면 왜냐면 말을 못 하니까 열을 계속 오르고 하는데 걱정되죠. 근데 응급실 가보면 알거든요, 부모님들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걸. 가도 네. 할 일이 없어요. 옷 다 벗기고 체온 떨어뜨릴 때까지 그냥 놔두는 네. 거예요. 그 응급실을 왜 갔을까 싶은 거죠. 네. 다음날 그러니까 의사가 출근했을 때 가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 조치들이 그 책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그렇죠. 이 간맘들은 지금 아이가 네. 조금 아프고 오면 막 난리가 나죠. 네, 그 모르니까요. 응급실 가야겠다. 근데 이 완전히 아이를 한참 키우신 엄마들은 응급실 전혀 필요가 없다. 내가 의사고 내가 허준이요. 정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제 동생도 새벽 2시, 3시에 막 집으로 전화 와요, 엄마한테. 엄마, 하율이가 뭐 어디가 어떻게 아파, 막 이래요. 그럼 엄마는 이제 저희 자식 셋을 딱 이름이 키우셨으니까. 하율이에요? 하율이에요. 이름 이쁘네요. 예, 자식 셋을 딱 키우셨잖아요. 자, 내일 가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첫째 때 다르고 둘째 때 또 맞습니다. 여유가 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근 씨가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오늘 아주 재밌는 랭킹을 준비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 나 이렇게 절약한다입니다. 오늘은 네. 아주 멋진 대답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요거 글쎄요. 제가 한번 제가 이제 갓 아빠로서 네. 평가를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해주세요. 뭐 절약하는 거요? 모르겠어요. 뭘 절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쵸. 네, 정신이 없고 이거 그러니까 무엇을 절약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갓 맘들의 아마 대표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궁금합니다. 그래요. 4위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자, 4위는요. 나가면 돈, 외출은 꼭 필요할 때만. 그래서 근데 안 나가는 나가기도 걸까요? 힘들지 않나요? 제 친구들은 한 6개월 정도? 아기 나와서부터 네. 6개월 정도까지는 아예 바깥 생활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못하지요. 100일 전까지는 아이가 나갈 수가 없고요. 네. 100일이 된 다음부터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제 동생은 주구장창 나가는데 지금. 100일 전에요. 네, 지금 50일 됐는데. 굉장히 건강하지만 위험한 거죠. 아, 그래요? 네, 나가면 안 됩니다. 100일 전까지 나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100일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나가서 나가면 좋죠. 자랑도 하고. 내 아이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나가면 돈. 글쎄요. 네. 이건 좀 좀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기는 해요. 안 네. 나가면 뭐 안 쓰게 되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죠, 3위입니다. 네. 3위. 엄마는 마법사. 뭐든 만들어서 입히고 먹이고. 오. 내 손으로 다 할래. 이거는 좀 손재주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손재주 없어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아이들 옷을 이거요. 이중돈 들어가는 겁니다. 실컷 만들어서 입혀놓지 않습니까? 네. 남이 싸게 사서 하나 입힌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걸 느낀 순간 이중으로 돈 깨진 거죠. 이거 랭킹이요. 이거 간만이 경험에서 랭킹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 때 그냥 결혼 안 하신 분이나 아이가 없으신 분들이 이러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그런 랭킹이죠, 성금 씨. 성금 씨가 조사하셨죠? 아니요, 작가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조사하셨습니다. 우리 작가가 그렇죠, 네. 아직. 자, 예. 그럼 자, 3위. 2위. 네. 2위는 공감대 가실 거예요. 네. 자, 2위요. 엄마는 음식물 처리기, 아이가 남긴 음식은 전부 내 뱃속으로. 이러면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새 엄마들 안 그렇습니다. 요새 엄마들 살찌니까요. 이거 먹었다가 내가 빼는데 돈이 더 빼는데 들어가요.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맞아요. 생각 때문에 요새 엄마들 네.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아빠들이 합니다. 그렇죠. 아빠들이. 그래서 아빠들은 점점 배가 나오고 자꾸 살이 찌시나 엄마들은 봐요. 점점 날씬해집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밤에 통닭을 먹어갖고 이렇게 살이 죄송합니다. 맥치네. 어쨌든 요것도 공감대 형성 조금 실패입니다. 네. 1위. 네, 1위 빨리 정말 공감대 하실 거예요. 네. 이건 아마 엉덩이가 들썩할 정도로 공감대 가실 겁니다. 네네. 1위. 불안해 보여요? 아닙니다. 쇼핑 금지. 내 물건 사본 기억이 가물가물. 맞아요. 이거는 제가 친구들을 이제 아이 낳고 한번 네네, 밖에서 맞습니다. 만났어요. 근데 네. 얘가 진짜 같이 다니기 창피할 정도로 이상하게 하고 나온 거예요. 자, 요거 또 부정적인 발언 그래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선희 씨 말이 맞죠? 네. 엄마들은 아이 걸 삽니다. 옷을 안 사도. 하지만 아이가 입고 이런 거 보면 엄마들 흐뭇하죠? 네. 하지만 엄마들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남편들이 사줍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 손해인가요? 남편.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랭킹, 이거 작가가, 네. 이거 그래도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과 네. 함께
우선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처음이에요. 예. 성훈 씨가 랭킹녀로 이렇게 수많은 그러니까요. 랭킹을 소개해줬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현실감이 떨어진 랭킹 우리 처음인데요? 작가가 간 마음이 아니라서 아직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갓결혼. 갓결혼이기 네, 때문에. 갓결혼이시라. 네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전혀 공감이 안 되시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거고요.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엄마가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서글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궁금한 게 팀장님 그리고 김훈 씨는 혹시 모유를 드시고 자라셨어요? 저는 모유요. 제가 뭘 먹은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는 모유를 먹었던 네. 기억이 왜 나냐면, 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계속 그래요? 엄마한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분유값 아까도 성우 씨가 얘기했지만 사실 모유를 먹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엄청 절약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뭐 애가 먹어야 말이죠. 그렇죠? 네. 어떤가요, 선배님? 근데 실제로 그 돈의 문제를 떠나서요. 네. 다 우리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간 마음들이 없으시니까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해요. 분유통 챙겨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시기별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칸이 나눠진 맞아요. 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챙겨야 되죠. 그다음에 간식 챙겨야죠. 네, 따뜻한 물 또 챙겨야 그렇죠. 되잖아요. 기저귀 챙겨야 네, 되고. 그리고 장난감 챙겨야 되고요. 한 짐이에요, 한 짐. 한 짐이요? 근데- 괜찮은 집이십니다. 두 짐, 세 짐 나옵니다. 아, 진짜. 모유수유는요. 네. 그냥 들쳐업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을 보고 절대 삿대질하거나 그럴 일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렇죠. 아이가 식사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예. 그것을 보고 폄하하거나 놀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요는 모유 수유라는 것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아주 큰 이익이 난다는 것은 대개는 아이를 잘 키워보신 이미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역시 이런 것들이 모유를 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유가 더 좋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모유를 수유할 수 있다면 모유를 하시는 게 훨씬 좀 유리하겠죠.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렇죠. 모유수유가 또 아이의 머리에도 좋고 건강에도 맞아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또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요새 많은 엄마들이 아마 서진 씨도 아이를 낳게 되면 네. 모유수유를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이가 또 맞아요.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부담 가지시면 또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요. 모유수유를 하는 게 좋지 않으면 뭐 분유를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초기에는 모유수유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요. 지금 아주 잘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제 동생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네. 제 동생이 아이를 갖고 있을 때 보험을 들더라고요. 네, 그거 좋아요. 근데 이게 네. 재테크라고 또 하더라고요. 아기가 나중에 뭐 대학 가고 뭐 이렇게 돼 복리로 또 막 붙어가지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 성급시내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보험 가족은 많네요. 네, 저희 그렇죠? 엄마가. 네, 그렇죠. 그래서 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또 얘를 손녀로 보는 게 아니라 또 고객으로 고객으로 보는구나. 보는구나.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맞나. 예. 근데 실제로 태아에 있을 때는 위험률이라는 것을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결정하는 것은 다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사실 잘 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보험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 시점의 효력이 종점시까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 전혀 않을 때 계약을 해두는 것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적은 보험료를 끝까지 가니까요.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오인하는 것들이 좀 있죠. 뭐냐면 요즘 CF들 보면 그런 거 있죠. 전문 여성인들을 위한 땡땡 펀드, 땡땡 적금, 땡땡 보험. 맞아요. 그리고 이름도 잘 붙여요. 우리 아이를 위한 네. 특별한 당신만의 아이를 위한 무슨 땡땡 보험, 첫 땡땡 재테크 예, 예.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이가 내는 돈이 엄마가 내는 돈이랑 다른가요? 같죠, 그렇죠, 뭐. 않죠. 그 돈이 그 돈 그럼요. 아닌가요? 아니, 그거 보험 세배, 뭐, 설날, 세배할 때 보면 네. 모르니까 세뱃돈 받으면 다 엄마한테 가는데. 금융사는요, 네.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내거나 할아버지가 내거나 할머니가 내거나 돈은 돈일 뿐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아이가 낸 돈을 받아서 특별하게 아이를 위한 뭘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뭘 하나 빼야겠죠. 수익을 빼거나, 네. 뭘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땡땡만을 위한 특별한 머시기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가 예비맘들을 위한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서 들었던 아주 생생한 조언부터 네.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또 이렇게 꼼꼼한 이야기들까지 오늘 예비맘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비맘. 네. 서진 씨도 이제 곧 그러니까요. 예비맘이 되셔야 되는데. 걱정돼요. 그렇죠? 떨지 마십시오. 뭐, 사랑으로 대한다면, 뭐, 재테크가 문제겠습니까? 그럼요. 사랑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본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내게 꼭 맞는 재테크를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준마렐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준마렐라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 할게요.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주말엘라의 도전.